AI를 자주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질문을 어떻게 잘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협업 구조입니다. 같은 일을 여러 번 설명하고 결과를 다시 고치고 이전 기준을 다시 찾게 된다면 질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AI를 단순한 답변 도구가 아니라 역할을 가진 업무 파트너로 쓰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를 여러 개 쓰면 일이 자동으로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AI에게는 정리를 맡기고 다른 AI에게는 검수를 맡기고 싶어도 기준이 없으면 역할이 섞입니다. 누가 초안을 만들었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어디에 남겼는지 모호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결국 사람이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도구상자처럼만 보기보다 역할을 가진 파트너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AI가 더 뛰어난가를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AI에게는 무엇을 맡기고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정해져야 요청도 분명해지고 결과물의 기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AI에게 기획, 작성, 검수, 기록을 모두 맡기면 결과가 섞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할표를 만들면 각 AI가 맡을 일이 구분됩니다. 어떤 AI는 초안을 정리하고 어떤 AI는 표현을 다듬고 어떤 AI는 오류를 검수하고 어떤 AI는 변경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한 번의 대화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협업 구조가 됩니다. 먼저 정리와 표현은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정리는 정보를 분류하고 핵심을 구조화하는 일입니다. 표현은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되도록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면 AI가 단순히 길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검수와 기록도 따로 봐야 합니다. 검수는 결과가 맞는지, 누락은 없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기록은 변경된 내용과 결정된 기준을 남겨서 다음 작업에서도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결과물의 품질과 연속성이 함께 좋아집니다. 역할이 없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새 대화창을 열 때마다 다시 설명하고 결과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기준이 어디 있는지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은 AI가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기대한 역할과 AI가 수행한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역할이 없으면 AI는 매번 새롭게 추측하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AI 협업은 역할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잘 쓰는 사람은 AI에게 모든 일을 한 번에 맡기지 않습니다. 역할을 나누고 기준을 두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야 AI가 답변 도구를 넘어 반복 가능한 업무 파트너가 됩니다. AI를 자주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질문을 어떻게 잘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협업 구조입니다. 같은 일을 여러 번 설명하고 결과를 다시 고치고 이전 기준을 다시 찾게 된다면 질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AI를 단순한 답변 도구가 아니라 역할을 가진 업무 파트너로 쓰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